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 카톡방, 그리고 또 구매대행 강의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 그거에 대한 제 나름의 해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단톡방 딱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1,400명, 1,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 카톡방만 그렇게 사람이 있고 다른 카톡방까지 하면은 정말 수천 명의 구매대행 셀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매대행 하는 사람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데 구매대행 정말 경쟁력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경쟁자도 너무 많은데 이게 되나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2년 넘게 구매대행도 하고 제가 또 구매대행 프로그램 회사에도 다녔어요. 그리고 구매대행 강사로도 일하면서 정말 많은 셀러분들을 봤는데요. 대다수가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진짜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허수가 90% 이상이에요. 저희가 공무원 시험도 경쟁률 막 몇십 대 1, 몇백 대 1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공부를 해서 시험 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구매대행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만 내고 안 하는 사람, 물건 뭐 100개 정도 등록하고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많고요. 제가 지금 VOD 강의도 이번에 진행을 했었는데 강의 완강률, 제 강의가 좀 양이 많긴 해요. 근데 강의 완강률이 평균 5% 정도가 안 됩니다. 다른 분야 강사님들도 강의 완강률이 얼마 정도 되세요 했을 때 보통 3%에서 정말 많을 때는 한 7%, 8%까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돈 주고 듣는 강의인데도 완강률이 5%가 되지 않습니다. 또 상품 등록 통계에서도 좀 재밌는 부분이 보였는데요. 제가 프로그램 회사를 다닐 때 한동안 사람들이 상품을 얼마나 등록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3개월 동안 3,000개 이상 등록한 사람 비율이 10%가 안 돼요. 지금 3개월에 3,000개면은 한 달에 1,000개, 하루에 한 35개 정도 되는 숫자거든요. 근데 하루에 30개 이상 하시는 분들이 10%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허수가 90% 이상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분들 1대1로 다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분명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곡해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본인만의 스타일로 또 재창조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강의가 100% 정답은 아니지만은 또 알려드린 어느 정도의 길이 있는데 그것대로 하지 않고 본인만의 길을 만들어서 조금 먼 길을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허수 비율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결국에 그 중에 잘 되고 살아남는 사람은 잘 하는 사람, 방법을 찾아서 잘 하시는 분들이 결국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가 공부가 아니라 이번에는 사업으로 서울대, 연고대 가보겠다 이런 결심으로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이 없는데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는데 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신용카드 한도는 한 200만 원 정도는 있으셔야지 좀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구매 대행은 내가 사진만 올려놓고 고객이 결제를 했다. 그럼 내 돈을 먼저 내서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쿠팡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내에 그 돈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신용카드 한도만 있으면 충분히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초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은 공짜죠. 저희가 비상주 사무실을 등록하면 돈이 나가지만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주소로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그냥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짜로 하실 수가 있어요. CS용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폰은 2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2개를 쓰시더라도 안드로이드 폰 중고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쓰던 게 있어서 사실 공짜로 이제 등록을 했고요. 당근에서 구매한다고 해도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은 하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이 좋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안드로이드 폰을 PC에 연결을 해가지고 PC로 문자 보내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폰 성능이 안 좋아도 문자나 전화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양 낮은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폰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전 알뜰 요금제로 한 달에 2,2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판매업은 필수 등록인데요. 이제 일반 지역 기준으로 44,000원, 그 다음 식품 교육, 저희가 그릇이라든지 식기류 이런 거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총 교육비랑 등록비가 10만 원 정도 나와요. 식품 등록은
교육은 필수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 식품 쪽에 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식당용 기계라든지 일상에서 흔히 쓰는 그릇들 이런 거 모두 다 식기류, 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품 교육은 꼭 이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전체 행정비용 합치면은 1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음 선택사항으로 강의가 있는데요. 강의는 고액 강의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인터넷 강의 같은 것만 듣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구매 대행은 내용이 막 심오하고 복잡하고 그런 것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만 공부하겠다. 실제로 유튜브만 보고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매출 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대신에 유튜브의 단점은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들어야 될지 어떤 걸 봐야 될지 좀 모르겠는 경우가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유튜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르거나 이해를 잘못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거를 좀 잘 필터해서 들을 능력이 된다 하시면은 유튜브만으로도 모든 거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꼭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요즘은 코딩, 영상 편집 이런 거 다 유튜브로 배우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영상 편집할 때 유튜브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든 거를 다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단점은 확실히 정보가 막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또 알아야 될 내용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들다 하시면은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좀 저렴한 강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돈맥경화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진짜 이 질문 들을 때마다 돈맥경화 걸리기가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돈맥경화라는 게 돈이 흐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런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게 돈맥경화가 되려면은 내가 주문이 너무 많아서 다음 달 카드 값을 못 갚을 정도로 내가 주문을 많이 받는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좀 걱정하실 부분이지만 또 걱정할 게 없는 게 나중에 들어올 돈이잖아요. 어떻게든 뭐 빌리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선정산 서비스도 워낙 잘 되어 있고 뭐 대출로 빌릴 수도 있고 지인한테 빌릴 수도 있고 방법은 다 있어요. 그런 고민도 결국에 주문이 많이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걱정이에요.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은 주문이 많이 들어올까 그 생각만 하셔도 정말 초보 때는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나중에 돈맥경화 걸리시면은 차라리 그때 물어보세요. 초보 때 돈이 부족하다던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주문 많이 들어와야지 돈이 부족하다니까요. 진짜 돈이 부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아까랑 비슷한 맥락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레드오션인지 아닌지를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업 중에 레드오션이 아닌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해도 블로그를 시작해도 이미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막 블로그 구매대행 이미 쟁쟁하신 분들 널렸고요. 제가 7년 전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했던 말이 블로그 너무 포화 상태다. 블로그 하는 사람 너무 많다. 근데 3년 전에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블로그로만 월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도 계시고 블로그로 생계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하실 분들은 다 방법을 찾아서 하십니다. 구매 대행이 이런 측면에서 더 이점인 부분은 기존에 쌓아왔던 커리어랑 상관없이 상품만으로 승부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팬층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품은 어때요? 상품은 다릅니다. 세상에 신제품은 계속 출시되고요. 신제품 내가 아무리 고수라 하더라도 안 올려요. 그럼 저는 못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초보인데 상품 등록 열심히 해서 신제품 좋은 거 올렸다. 근데 내 상품이 노출돼서 판매가 됐다 하면은 나는 판 거예요. 구매 대행은 과거에 내가 쌓아왔던 인지도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이 시대에 맞게 상품을 잘 올리고 신상품 얼마나 잘 올리고 시즌 얼마나 잘 찾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수들도 열심히 안 하면은 이제 밑으로 점점 떨어지고요. 초보분들도 꾸준히 하면은 그만큼 또 보답받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마켓에 최신성 점수 있죠. 저희가 만약에 단순히 판매량만 가지고 상품을 보여주는 마켓이 있다 칠게요. 예를 들어서 11번가에서 이때까지 스테디셀러만 계속 이제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유행이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11번가에서 그 물건을 찾았을 때 11번가에는 신상이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마켓은 어쩔 수 없이 상품들에 항상 최신성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상품이더라도 내가 등록하는 그 방법에 맞게 제대로 잘 등록만
하면은 최신성 점수 버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버프 받으신 점수를 기반으로 내 상품을 또 노출시켜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 분들도 이제 갓 시작한, 정말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되신 분들도 지금 이런 유행하는 아이템 잘 캐치해서 올렸더니 바로 판매가 일어났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유행템들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전날 자기 전에 올렸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새벽 사이에 주문 들어왔다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초보든 고수든 부지런한 사람만 올릴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솔직히 유행 상품 맨날 쇼츠 보고 인스타 보고 테레비 보고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해내는 사람은 그 물건을 누구보다 빠르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구매 대행 하신 지 이제 1년이 딱 되어 가는데요. 지금 한 3일 동안 받으신 주문이 총 30개, 그다음 결제가 142만 원 정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1년 됐는데도 계속 판매가 일어난 이유는 지금도 하루에 50개 이상씩 계속 상품 등록하고 계세요. 근데 과거랑 다른 점은 과거에는 50개 등록하는데 8시간 걸리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50개 등록하는데 한 2시간 정도면은 다 등록하세요. 막 처음부터 하루에 10분, 1시간 이렇게 일해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구매대행 뭐 한 달 동안 하루에 뭐 2시간씩 해가지고 막 월 매출 얼마 이거 기대하는 거는 정말 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성장 이후에 그 유지하는 것은 정말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지금 시작해도 잘할 사람은 결국 잘하게 되고 핑계만 대고 그냥 미루는 사람들은 결국에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알리테무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진짜 한 300번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 답변 드릴 때마다 너무 이제 타이핑하기 힘들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지금 기존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구매 대행이든 사입이든 기존과 똑같이 한다면은 저는 망할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요즘 1688에서 사입해가지고 그냥 태가리 하는 정도? 그다음에 구매 대행으로 올리는데 이런 구매 대행에 적합한 품목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입 물건으로 적합한 물건 많이 올리시는 분들 당연히 망할 겁니다. 말을 좀 세게 했는데 지금이야 이제 매출이 좀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나가겠지만 유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유지가 되는 이유는 당장 오늘 내일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알리나 테무 쓰기 싫다, 난 네이버에서 쓰고 싶다, 나는 쿠팡 무슨 회원인데 쿠팡에서 결제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아예 빵으로 수렴하진 않을 겁니다. 기존 100의 수요가 있다고 치면은 그중에 한 30-40 정도는 알리템으로 이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로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건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뭐 내가 카페를 차리던 아니면 블로그 유튜브를 해도 매번 트렌드가 바뀌어요. 블로그도 이번에 알고리즘 바뀌고 유튜브도 매번 이제 유행하는 썸네일 트렌드, 내용 이런 거 다 바뀌죠. 이런 거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다, 평생 한 가지 방법으로 유지할 수 없다, 나는 계속 발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되고요. 알리테무 평균 소비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비율이 78%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알리테무에서 자주 팔리는 거는 일단 패션 의류 쪽, 그 다음에 일상생활 잡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쪽으로 내가 구매된 상품을 많이 업로드했거나 사입을 해오거나 했으면 매출이 빠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저희는 단가를 좀 더 올려가면서 좀 더 마이너한 영역에서 수요가 있는 제품들 꾸준히 찾아서 업로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구매 대행으로 팔렸던 물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먼저 이거 이제 일반 의자로 보이시죠? 일반 의자가 아니라 이거는 레미콘 같은 그런 큰 대형 화물에 쓰이는 그런 의자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팔더라도 요런 이제 차에서 쓰이는 의자 이런 게 팔리고요. 이거는 뭐 어떤 기계인지 약간 감이 오실까요? 이것은 이제 여기 물 뿌려주고 여기 아래 평평하죠? 이것은 이제 땅 다져주는 기계입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또 새로 심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연초에는 뭔가 땅에 심는 것들, 파종기 이런 제품들이 잘 나가고 나중에 가을쯤 되면은 다 걷어들이는 시기, 이제 수확의 시기이기 때문에 수확과 관련된 물건들이 잘 팔립니다. 이런 물건들 알리테무에서 찾기가 쉽지도 않고요. 나중에 한국에 창고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런 물건들 창고에 쌓아놓진 않겠죠. 결국에 이런 물건들은 계속해서 구매 대행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물건들인 겁니다.
이 물건은 이제 비닐랩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이제 말아주는 그런 이제 공장용 기계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즌 상품인데 이게 무슨 시즌 상품일까요? 이거는 이제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거 설치할 때 어디 리프트 같은 거 이렇게 올리고 할 때 쓰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요. 뭐 진열장, 저희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진열장 이런 것들도 국내에 로켓으로도 너무 많이 판매가 되고 알리에도 가성비 좋은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어떤 진열장 팔아야 되냐? 가게에서 쓰는 거, 아니면 이렇게 타이어 진열하는 거대한 진열장, 이런 것들이 반자동으로 팔리는 물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정말 사입하기도 까다롭고 알리테무에서 찾기도 쉽지 않고, 또 이런 것들 보통 회사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알리테무에서 산 거 처리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회사 담당자들이 그 귀찮은 일을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냥 11번가 지마켓 옵션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 해가지고 검색해서 물건 찾아서 거기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무비 쪽이라든지 마이너한 물건들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요즘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은 검색 유입이 아니라 SNS 유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대다수 이렇게 키워드 잡고 올리는 것들은 검색 유입, 이제 사람들이 내 물건을 검색해서 내 물건이 좀 상단에 노출돼가지고 유입을 일으키고 판매를 해야지, 이런 전략이 많았다 치면 이제는 아예 그런 경쟁자들과의 비교를 다 차단시키고 내 SNS로 순전히 유입을 만드는 이런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파스라고 쿠팡 파트너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품 영상 올리고 다른 셀러들의 물건을 올려가지고 중개해주는 중개 수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가 만약 직접 이런 SNS 채널 운영을 한다고 치면은 중개 수수료도 받고 물건을 팔았을 때 물건에 대한 마진도 내 거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득이 2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왜냐면 과거의 강의들은 닭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구매 대행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좀 누락이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SNS 유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방법, 그래서 SNS 유입이 정말 좋은 게 내가 경쟁자들과 직접적인 비교 없이 오로지 내 상품만 고객에게 보여주고 또 구매 유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환율을 1%로 잡았다 칠게요. 조회수 10만짜리 영상 전환율 1%면은 1000명이 내 스토어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상품 올려보고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상품에 1000개 조회수 만들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빵 터지는 영상 하나 만들었을 때 한 1000 정도 조회수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전환율 1% 계산을 해보면은 10개 정도의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객들이 충동적으로 구매할 만한 제품들, 좀 웃기고 신박한 제품들, 이런 것들은 평소에 검색을 해서 찾지 않고 그냥 우연히 발견했을 때 가격도 괜찮고 좀 사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잘 팔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바로 이제 내 스토어로 유입시켜서 판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2년 전부터 구매대행 이제 전문몰 특강도 했었고 구매대행으로 전문몰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런 전문몰, 내 스토어 자체의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많이 판매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벤치마킹 하시다 보면은 구매대행 스토어인데 뭔가 한 가지 컨셉이라든지 뭔가 특정 타겟을 겨냥한 그런 스토어들을 많이 발견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추구하는 그런 인테리어 컨셉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컨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업종을 타겟해서 무슨 공장 전용, 아니면 무슨 농사 전용, 이런 식으로 전문몰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스토어도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좀 바이럴이 돼가지고 그 커뮤니티 사이트 타고 들어와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미국이나 일본 구매대행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상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그런 이슈가 많잖아요. 근데 내 스토어는 정품 100% 인증이 된 스토어다, 이런 식으로 스토어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이런 방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비디오 대여점이 한 2개, 3개는 꼭 있었어요. 지금은 싹 사라졌죠. 저희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OTT 서비스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이제 비디오 안 넣고 그냥 바로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비디오 대여점이 전부 다 홀랑 망했습니다. 이때 그냥 기존 방법대로 운영하시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다 정리를 하셨고요. 이때 이런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화 카페로 새로 꾸미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사업을 이어오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정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뭔가 시대가 변한다. 내가 기존 방법대로 매출이 지금 당장은 나오겠지만 미래에 대한 방향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구매대행의 진짜 장점은 들어가는 비용 없이 모든 사업을 다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비디오 대여점에서 만화카페로 바꾸려고 하면은 인테리어비도 많이 들고 공간도 다시 구성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겠죠. 근데 구매대행은 사진만 있으면은 전 세계에 모든 물건을 팔 수가 있는 사업인 거예요. 국내 위탁보다 더 재밌는 점은 국내 위탁은 위탁처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물건도 똑같이 좀 한정적입니다. 근데 구매대행은 정말 제약 없이 모든 물건을 거의 다 팔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 전문몰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구 관련된 상품들만 쭉 긁어다가 쭉 올리면은 일단 기본 구성은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오프라인으로 가구 전문점 차리고 싶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구매대행은 뭐다? 공짜로 다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구매대행 사업을 처음 접하고 물건을 이제 한두 개 올렸을 때 굉장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저 옛날부터 좀 문방구 사장님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내가 문구류 사진만 쭉 있으면은 내가 문방구 사장도 될 수 있고 내가 뭐 가구 사진만 있으면은 인테리어 전문점 사장도 될 수 있고 정말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냥 사진만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이든 다 해볼 수 있는 게 구매대행인 거예요. 가구들이 일반적인 사각형 가구, 그 다음에 흰색, 검정색, 우드톤 이런 것들이 원래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 들여서 사입을 한다. 저 같아도 당연히 무던하게 잘 나가는 그런 화이트 제품들 이런 것들 많이 사입할 것 같거든요. 근데 구매대행은 재고 부담이 없잖아요. 사진만 있으면은 내가 물건 중개해서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알록달록한 가구들 내가 이제 전문몰 컨셉으로 운영해가지고 이런 거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팔아야지 이런 거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게 구매대행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구매대행이든 위탁이든 이런 온라인 셀링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위탁이라든지 구매대행 사업 자체로도 부업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점은 사업에 대한 내 마인드를 많이 바꿔줍니다. 저도 구매대행 하기 전까지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는 방법도 몰랐고 뭐 배송 처리, 뭐 어디서 물건을 떼우지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나도 이런 장사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냥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구매대행 해보니까 별거 아닌 걸 알았어요. 물건 그냥 사진 갖다가 올리면 되지. 배송 처리? 그냥 물건 주문해서 고객한테 보내면 되고 이렇게 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쉽고 장벽이 낮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뭐냐면요. 내가 새로운 사업 구상했을 때도 되게 별거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뭐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은 저는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나를 스쳐 지나갈 때 내가 준비가 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구매대행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의 안 들어도 되니까 그냥 유튜브 보고 띄엄띄엄 시작하셔도 되니까 일단 해보고 내가 커머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상품 이렇게 등록하면 되는구나. 세상에 물건 이렇게 떼우는 방법이 있구나. 이것만 익히셔도 앞으로 살면서 내 삶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많이 한 얘기가 그 시간에 뭐 할 건데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막 구매대행 해보세요 이러면 레드오션인데 막 또 강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구매대행 해봤자 뭐 누구만 좋은 거다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럼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 하는 사람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막 구매대행 해보세요 했을 때 나 그런 거 막 경쟁 많아서 안 해 뭐 그 끝물이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집에서 퇴근하고 뭐 하냐 누워서 그냥 똑같이 유튜브 쇼츠 보고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서 막 이제 수다 떨고 뭐 구경하고 막 그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내가 그냥 그런 시간 줄이고 한 번이라도 해보면은 내가 명분이라도 생기잖아요. 내가 해봤는데 별로다. 아니면은 내가 해봤는데 막상 내 적성에도 맞고 이거 하다 보니까 더 큰 꿈이 생겼다. 이렇게 꿈을 키워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그 시간에 뭐 할 건데 그 시간에 누워서 뭐 인스타그램 보고 유튜브 볼 거면은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해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 시간에 뭐 취미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약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들 중에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반년만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에 2-3시간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한번 구매대행 도전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구매대행에 대한 저희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좀 도움되는 힌트들도 중간중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런 힌트를 빠르게 캐치해서 본인 사업에 적용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영상 좀 꾸준히 열심히 올릴게요. 그럼 이상으로 쿠키였습니다. 안녕.